셜록 홈즈의 바스커빌신의 사냥개 마지막 제15장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15장 회상 부분에는 제가 여러분께 발췌독으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11월의 끝자락이었다. 안개 낀 몹시 추운 밤, 홈즈와 나는 베이크 스트리트의 우리 거실에서 이글거리는 벽난로를 앞에 두고 앉아 있었다. 데번셔에서의 비극적 결말 이후 홈즈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사건으로 바빴다. 내 친구가 어렵고 중요한 사건들을 잇따라 성공시켜서 기분이 아주 좋은 상태였기 때문에 나는 그를 구슬려 바스커빌 사건의 세부 사항들을 털어놓게 할 수 있었다. 나는 그동안 인내심을 가지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홈즈가 절대로 사건이 겹치도록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홈즈는 당면한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논리적이고 맑은 정신이 지나간 사건을 기억하느라 교란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하지만 때마침 현미경과 모티머 박사가 런던에 있었다. 현미경이 신경쇠약을 치유하기 위해 권고받은 대로 두 사람이 함께 긴 여행을 떠날 예정이었다. 그들이 그날 오후 우리를 방문했고 따라서 자연히 그 주제가 화제에 올랐다. 사건의 전체 추이는 하고 홈즈가 말했다. 스테이플턴이라고 자칭한 사람 입장에서 보자면 간단하고 명료했어. 우리 입장에서야 처음에 그의 동기를 알 길이 없고 부분적인 사실들만 알았으니 사건이 몹시도 복잡해 보였지만 말이야. 스테이플턴 부인과 두 번 이야기를 나눈 게 도움이 되었어. 사건은 이제 완전히 밝혀져서 우리가 모르는 게 거의 없다고 봐도 돼. 내 사건 색집인 B 항목에 보면 그 문제에 대한 메모들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자네가 기억나는 대로 사건의 개요를 좀 친절하게 그려줄 수 있을까? 물론이지. 그런데 알고 있는 걸 다 말할 수 있을지 보장은 못하겠어. 현재에 집중을 하면 신기하게도 지난 일들이 가물가물해진단 말이야. 자기 사건에 정통해서 전문가와 논쟁을 벌일 수 있는 변호사라도 재판이 끝나고 한두 주만 지나면 그 사건이 머리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잖아. 나도 새로운 사건이 언제나 그 전의 사건을 대체해버리거든. 카레르 양이 바스커빌 저택에 대한 기억을 많이 지워버렸어. 내일은 또 다른 작은 문제들이 내 주의를 끌고 그 아름다운 프랑스 여인과 악명 높은 어부들을 지워버리겠지. 그러니 사냥개 사건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는 데까지 최대한 사건의 경과를 알려줄게. 내가 잊어버린 게 있으면 뭐든지 얘기해줘. 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가족 초상화가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어. 그자는 정말로 바스커빌의 후손이거든. 그는 찰스 경의 동생인 로저 바스커빌의 아들이야. 로저 바스커빌은 평판이 나쁜 자였는데 남아메리카로 도망가서 독신으로 죽은 걸로 되어 있지. 하지만 사실 그는 결혼을 했었고 자녀도 한 명 있었는데 그게 그자였던 거야. 진짜 이름은 아버지 이름과 동일하지. 그는 베를 가르시아스라는 코스타리카 출신의 미녀와 결혼했고 상당한 금액의 공금을 횡령하고는 이름을 밴들러로 바꾸었어. 그리고 영국으로 도망와서 요크셔 동부에 학교를 세웠지. 그가 이 특수한 사업에 뛰어든 이유는 영국으로 돌아오던 배에서 폐결핵에 걸린 교사를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어. 그 교사의 능력을 이용해서 성공을 거두었지. 그런데 프레이즈라는 그 교사는 죽어버렸고 잘 될 것 같은 학교도 계속 평판을 읽게 된 거야. 밴들러 부부는 이름을 스테이플턴으로 바꾸는 게 편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 그리고 남은 재산과 미래에 대한 계략, 곤충학에 대한 관심을 지니고 영국 남부로 오게 되지. 영국 박물관에 확인해보니 그는 곤충학에 관한 한 알아주는 권위자였어. 심지어 요크셔에 살 때 그가 처음 기술한
어느 나방에는 영구적으로 밴들러라는 이름이 붙여졌더라고. 이제 그의 인생 중에서 우리가 아주 관심을 갖고 있는 대목에 이르렀군. 그자는 가문에 대한 조사를 한 게 분명해. 그리고 자신이 엄청난 재산을 상속받는데 방해가 되는 게 단 두 사람뿐이라는 걸 알게 되었지. 내 생각엔 그가 데번셔에 가실 때는 계획이 아주 막연했어. 하지만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소개한 걸 보면 처음부터 아기가 있었지. 처음부터 그녀를 미끼로 사용할 생각이었던 거야. 그걸 자세하게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세워지지 않았지만 말이야. 결국에 가서는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위험도 감수할 각오를 하게 되었어. 그의 첫 번째 행동은 가문의 저택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잡는 거였지. 두 번째는 찰스 바스커빌 경과 우애를 쌓고 다른 이웃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는 거였어. 찰스 경 자신이 스테플튼에게 가문의 사냥개 전설을 이야기해 줌으로써 죽음을 재촉하는 결과가 되었지. 스테플튼은 그냥 계속 이 이름을 부를게. 그는 그 늙은이의 심장이 약하니까 한 번만 충격을 주면 그를 죽일 수 있다는 걸 알았어. 아마 그건 모티머 박사에게서 전해 들었겠지. 또 스테이플튼은 찰스 경이 미신에 약해서 이 음산한 전설을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는 얘기를 들었던 거지. 기발한 머리를 가진 스테이플튼은 이 방법으로 찰스 경을 죽일 수 있겠다고 생각한 거야. 그리고 이렇게 하면 진짜 살인자가 드러날 가능성은 거의 없었어. 그 계획을 생각해내고 나서 그는 아주 조심스럽게 실행에 들어가기 시작했어. 평범한 사람이 계략을 짰다면 그냥 사나운 사냥개 한 마리를 사용하는 걸로 만족했을 거야. 그 짐승이 악마처럼 보이도록 인공적인 수단을 사용한 데에서 그의 천재성이 빛을 발하는 거지. 그 개는 런던에서 샀어. 플럼 로드에 있는 개의 거래상인 로스 앤드 맹글서였어. 그놈이 거기서 가장 힘세고 사나운 물건이었지. 스테이플튼은 노스데번 노선을 이용해서 그 개를 가져와서는 황야 위로 엄청난 거리를 걸어갔어. 남들 눈에 띄지 않고 집으로 가져가려고 말이야. 스테이플튼은 곤충 채집을 하는 과정에서 그램펜 늪을 통과하는 법을 이미 터득한 후라 그 짐승을 안전하게 숨겨놓을 장소를 이미 알고 있었던 거지. 거기에서 개를 키우면서 기회를 기다린 거야. 하지만 시간이 걸렸어. 그 노신사를 밤에는 집 밖으로 깨어낼 수가 없었거든. 스테이플튼은 몇 번이나 개를 데리고 숨어 있었지만 허사였지. 농부들 눈에 띈 것도 이렇게 몇 번 아니 그의 개가 허탕을 치다가 그런 거야. 덕분에 악마계의 전설은 확실한 목격담을 얻게 된 거지. 스테이플튼은 자기 아내가 찰스경을 깨어낼 수 있기를 바랐지만 그 역시 헛사였어. 알고 보니 뜻밖에도 그녀는 의존적인 여자가 아니었던 거야. 노신사를 적에게 넘겨주게 될 그런 유혹을 하는 일에 그녀는 열심이질 않았어. 협박을 하고 때리기까지 했지만 그녀를 움직일 수 없었지. 그녀는 아마 아무 관련이 없을 거야. 한동안 스테이플튼은 교착 상태에 빠진 거지. 스테이플튼은 어려움에서 벗어날 다른 방법을 찾아냈어. 찰스 경이 친분이 있던 스테이플튼에게 불행한 여인인 로라 라이언스 부인을 돕도록 한 거지. 스테이플튼은 독신인 체함으로써 라이언스 부인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게 되었어. 스테이플튼은 그녀가 남편과 이혼한다면 자신이 그녀와 결혼할 거라고 믿게 만들었지. 찰스 경이 저택을 떠나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스테이플튼은 계획을 서둘러야 했어. 모티머 박사가 찰스 경에게 조언을 할 때는 자신도 동의하는 척 했지만 말이야. 스테이플튼은 즉시 실행에 옮겨야 했어. 아니면 자신의 목표가 영영 자기 영향권을 벗어나게 될 테니까. 그래서 라이언스 부인에게 그 편지를 쓰도록 강요한 거야. 찰스 경에게 런던으로 떠나기 전날 밤 한 번만 만나달라고 간청하라고 말이야. 그러고 나서 스테이플튼은
그럴듯한 이유를 대서 그녀가 찰스경을 만나러 가지 못하게 했지. 기다리던 기회를 잡은 거야. 찰스 바스커빌 경의 죽음에 대해서는 이쯤 해두자고. 이게 얼마나 악마 같은 계략이었는지 알겠지. 아마 진짜 살인범을 찾는 건 거의 불가능했을 거야. 기괴하고도 상상도 하기 힘든 괴책을 이용했으니 더 효과적이었지. 사건에 연루된 두 여인 스테플턴과 로라 라이언스 부인은 모두 스테이플턴을 강하게 의심하고 있었어. 스테이플턴 부인은 남편이 노신사를 상대로 계략을 꾸미고 있었다는 것과 사냥개의 존재를 알고 있었어. 라이언스 부인은 두 가지 사실 모두 몰랐지만 자신이 취소하지 않은 약속 시간에 일어난 사망 사건에 놀랐겠지. 스테이플턴만이 그 약속에 대해 알고 있었는데 말이야. 하지만 두 여자 모두 그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으니 스테이플턴은 그들을 겁낼 이유가 없었어. 스테이플턴의 작업 계획 중 절반이 성공적으로 완수된 거지. 하지만 더 어려운 절반이 남아 있었어. 캐나다에 있는 상속자의 존재를 스테이플턴이 몰랐을 수도 있었어. 어느 쪽이 되었건 스테이플턴은 모티머 박사를 통해서 그 사실을 금방 알게 되었을 거야. 그리고 헨리 바스커빌 경이 도착한다는 얘기도 모티머 박사로부터 자세하게 들었겠지. 처음에 스테이플턴은 캐나다에서 온 젊은 이방인을 런던에서 죽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 대번서까지 내려올 필요도 없이 말이야. 찰스 경에게 덫을 놓을 때 아내가 돕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스테이플턴은 아내를 불신했어. 그래서 그녀에 대한 영향력을 잃을까봐 그녀를 장시간 눈밖에 두기가 두려웠지. 런던에 가면서 그녀를 데려간 것도 그랬어야. 알아보니까 그들은 크레이븐 스트리트에 있는 맥스버러 프라이빗 호텔에 짐을 풀었더라고. 사실 증거 수집을 할 때 내가 보낸 사람이 방문했던 호텔 중 하나야. 스테이플턴은 여기서 아내를 방에 감금해두고 자신은 턱수염을 붙이고 모티머 박사를 따라서 베이커 스트리트며 기차역 노슨블랜드 호텔까지 갔지. 스테이플턴의 아내는 그의 계획을 어느 정도 눈치챘지만 남편을 워낙 무서워해서 그렇게 무자비하게 대했으니 무서워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한 사람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감히 경고 편지를 쓸 수가 없었어. 그 편지가 스테이플턴의 손에 들어갔다가는 그녀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울 테니까. 결국 그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메시지를 만들 수 있는 단어들을 오려내서 필체를 숨긴 채 편지를 보내게 된 거지. 그게 준 남작에게 도달해서 처음으로 준 남작에게 위험을 경고하게 된 거야. 스테이플턴은 현리경의 물품 중에서 하나를 손에 넣는 일이 꼭 필요했어. 걔를 사용할 경우 그것만 있으면 언제든지 추적할 수 있으니까. 스테이플턴은 신속하고 대담한 사람이니 이 모든 걸 한 번에 계획했을 거야. 자기 계획대로 하기 위해 분명히 호텔의 구두 닦기랑 방 청소하는 하녀에게 뇌물을 주었겠지. 그런데 우연히도 처음에 압수한 신발이 새 것이었던 거야. 그러니 스테이플턴의 목적에는 쓸모가 없었지. 그래서 그걸 되돌려 놓고 다른 걸 가져오게 한 거야. 이게 정말 많은 걸 알려줬어. 왜냐하면 이 사건 때문에 우리가 진짜 사냥개를 상대하고 있다는 걸 내가 확신할 수 있었거든. 새 구두는 필요 없고 헌 구두를 꼭 가져가려는 이유가 그것 말고 뭐가 있겠어. 사건이 엉뚱하고 기괴할수록 그만큼 더 조심스럽게 살펴봐야 해. 사건이 복잡해 보이는 바로 그 대목 말이야. 비밀을 가장 잘 밝힐 수 있는 대목이기 십상이거든. 충분히 생각하고 과학적으로 다루기만 한다면 말이야. 그러고 나서 우리 친구들이 다음날 아침에 우리를 방문했잖아. 스테이플턴은 계속 마차로 뒤를 밟고 있었지. 그는 하는 짓이 교묘할 뿐만 아니라 우리 집의 주소나 내 모습을 알고 있었어. 그걸로 볼 때 그가 저지른 범죄는 바서커빌 사건 하나일 리가 없어. 지난 3년 동안 웨스터 컨트리에서는 4건의 큰 강도 사건이 있었는데 그중 단 한 건도 범인이 체포된 적이 없어.
마지막 사건은 5월에 포크스톤 코트에서 벌어진 사건인데 사환에게 무자비하게 총질을 해댔어. 마스크를 쓴 단독 강도였는데 사환이 강도를 놀라게 만들었던 거지. 나는 스테이플튼이 이런 식으로 줄어드는 재원을 보충해 왔다고 생각해. 그러니 수년간 그는 벼랑 끝에 선 위험한 사내였던 거야. 잠깐, 내가 말했다. 자네가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정확히 얘기해 주긴 했지만 설명 안 한 부분이 하나 있어. 주인이 런던에 있을 때 사냥개는 어떻게 된 거야? 나도 그 부분을 생각해 봤는데 분명 중요한 부분이야. 스테이플튼에게 공범자가 있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 하지만 그가 자신의 모든 계획을 공범자에게 알려주지는 않았을 것 같아. 그렇게 되면 공범자에게 휘둘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머리핏 하우스에는 앤토니라고 늙은 하인이 한 명 있었어. 앤토니와 스테이플튼의 관계는 수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학교 선생이던 시절부터 하인이었으니 그는 분명히 스테이플튼 내외가 부부 사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 틀림없어. 이자는 사라졌는데 외국으로 도망쳤어. 앤토니라는 이름이 영국에서는 흔한 이름이 아니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어. 반면에 스페인이나 스페인 계통 남미에서는 안토니오가 흔한 이름이잖아. 앤토니라는 남자는 스테이플튼 부인과 마찬가지로 영어를 훌륭하게 구사하기는 했지만 이상하게 혀 짧은 소리를 냈지. 나는 이 늙은이가 스테이플튼이 표시해 놓은 길을 따라서 그린펜 늪을 지나는 걸 본 적이 있어. 그러니 주인이 없을 때는 그가 사냥개를 돌봤을 거야. 비록 그 짐승을 어디다 쓰려는 것인지는 몰랐을 수도 있지만 말이야. 스테이플튼 부부는 그러고 나서 대번시로 갔어. 그리고 곧장 현미경과 자네가 따라간 거지. 내가 그때 어디에 있었는지 얘기해 줄게. 그 오려진 글자들이 채워진 종이에 비친 무늬를 내가 꼼꼼히 봤던 걸 아마 기억할 거야. 눈에 바싹대고 봤었잖아. 그때 화이트 제스민이라고 알려진 향이 약간 난다는 것을 알았어. 향수에는 75가지가 있어. 범죄 전문가라면 그 향들을 구분해낼 수 있는 게 아주 중요해. 내 경험에 의하면 그 향들을 즉시 알아채는데 수사의 성패가 달려있는 경우도 있었으니까. 그 향이 났다는 건 여자가 관련되어 있다는 의미지. 그래서 나는 진작부터 스테이플튼 오누이를 의심하기 시작했어. 이런 식으로 웨스트 컨트리로 가기 전에 이미 사냥개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범죄자가 누구인지도 짐작하고 있었던 거야. 자네의 보고서는 베이크 스트리트에서 쿰 트레이시로 곧장 전달되도록 해서 금방 받아볼 수 있었다고 얘기했었지. 그것이 큰 도움이 되었어. 특히 우연히 스테이플튼의 인생의 진실한 한 토막을 알게 되었으니까. 그 남녀의 신분을 확인해서 마침내 상황을 알게 된 거지. 이 사건은 그 탈옥수와 베리모 부부와의 관계 때문에 훨씬 복잡해졌는데 이 부분도 자네가 아주 효과적으로 밝혀냈지. 물론 나도 내가 관찰한 걸 토대로 같은 결론에 도달했지만 자네가 황야에서 나를 발견했을 즈음 이미 나는 사건 전체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었어. 하지만 배심원들을 설득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었지. 그날 밤 스테이플튼이 현미경을 죽이려고 시도했다가 불행히 탈옥수를 죽인 것도 그의 살인을 증명하는 데는 도움이 안 되었어. 현장에서 그를 잡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 보이더군. 그러려면 현미경을 미끼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어. 혼자 보호받지 못한 상태로 두는 거지. 그렇게 해서 의뢰인에게 심각한 충격을 주는 대가로 우리는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지. 고백하건대 현미경이 이런 상황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내가 사건을 잘못 관리했다는 비난을 받아야 해. 하지만 그 짐승이 그렇게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상황을 연출하리라고는 미리 알 수 없었잖아. 안개 때문에 놈이 그렇게 빨리 나타나리라고도 예측할 수 없었고
우리가 거둔 성공은 대가를 치른 거지. 전문가나 모티머 박사나 모두 일시적인 충격일 거라고 나를 안심시키긴 했지만 긴 여행을 하고 나면 우리 친구는 신경쇠약뿐만 아니라 상처받은 감정도 회복할 수 있을 거야. 그 여인을 향한 그의 사랑은 깊고 진지했잖아. 현리경에게는 이 모든 음모 중에서 가장 슬픈 부분은 그녀에게 속았다는 점일 거야. 그녀가 어떤 역할을 담당했었는지가 남았어. 스테이플튼이 그녀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어. 그게 사랑이었든 공포였든 간에 말이야. 둘 다였을 수도 있지. 그 두 감정이 양립 불가능한 건 아니니까. 어쨌든 그게 아주 효과적이긴 했어. 스테이플튼의 명령대로 베럴이 여동생 행세를 하는데 동의했으니 말이야. 하지만 그녀를 직접적인 살인 공범으로 만들려고 애쓰면서 스테이플튼은 그녀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에 한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지. 그녀의 남편을 연루시키지 않는 한도에서는 얼마든지 현미경에게 경고를 해줄 각오가 되어 있었고 또 계속해서 그러려고 시도했어. 스테이플턴도 질투를 느낄 줄 아는 사람이었지. 그래서 자기 계획의 일부였는데도 준 남작이 아내에게 구애하는 걸 보자 폭발해서 끼어들을 수밖에 없었어. 그것 때문에 그동안 자제력을 발휘해 영리하게 숨겨왔던 불같은 성미가 드러나고 말았지. 친밀한 관계를 부추기면서 그는 현리경이 머리핏 하우스에 자주 오게 했어. 자신이 노리고 있는 기회가 곧 마련될 참이었지. 하지만 결정적인 날 아내가 그에게 갑자기 등을 돌린 거야. 그녀는 탈옥수의 죽음을 통해 뭔가를 알게 되었어. 그리고 현리경이 저녁을 먹으러 오기로 한 날 사냥개가 집에 있다는 걸 안 거지. 그녀는 남편이 계획적인 범죄를 저지려 한다고 몰아붙였어. 난폭한 장면이 연출되었지. 그러면서 스테이플튼은 그녀에게 사랑의 라이벌이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내비쳤어. 그녀의 믿음은 순식간에 쓰디쓴 미움으로 바뀌었고 스테이플튼은 그녀가 자신을 배신할 거라는 걸 알았어. 그래서 현리경에게 경고할 수 없게끔 그녀를 기둥에 묶어둔 거야. 그리고 스테이플튼은 아내를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란 게 분명해. 마을 사람들이 준 남작의 죽음을 가문의 미신 탓으로 돌릴 게 분명한데 그렇게만 되면 다 끝난 일을 그녀가 순순히 받아들이고 자기가 아는 것에 대해서도 입을 다물 거라고 본 거지. 여기서 나는 그가 잘못 생각했다고 봐. 우리가 없었더라도 그는 파멸에 이르렀을 거야. 스페인 혈통을 가진 여성은 그런 상처를 절대로 가볍게 넘기지 않거든. 왓슨, 이제 노트를 보지 않으면 이 흥미로운 사건에 대해 더 자세한 얘기를 할 수 없을 것 같아. 핵심적인 건 다 얘기한 것 같아.